2025년 1월 미국의 마두로 체포작전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자문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이 작전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마두로의 위치를 찾지 못해 작전 불가 판정을 받았던 미국. 회의실에서 한국 협력이 언급되자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 수장의 위치를 한국이 안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이틀 뒤 새벽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650메가 파일이 도착합니다. 파일을 열어본 미국 분석관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300건의 신호 분석, 이동 경로, 그리고 실시간 좌표. 대체 한국은 어떻게 미국 정보기관도 못 찾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걸까요? 투입 23분 전 마두로가 예상 경로를 이탈하며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 한국은 37분 만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했고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한국은 위기의 순간 37분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걸까요? 언론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세상이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회의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모니터는 꺼져 있었어요. 검은 화면이었죠. 그 앞에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실시간 위치 정보 없음. 저는 로버트 케인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위기대응 평가실 선임 자문관이에요. 이 방에서 승인되는 작전은 국경을 넘어 실행됩니다. 한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고 정권이 바뀌고 지역 정세가 흔들리죠. 제 기록 한 줄이 작전의 근거가 되고 제 평가 한 문장이 중단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어요. 그날 회의 주제는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정권 수장 마두로 체포 작전이었어요. 특수부대 투입, 거점 확보, 목표 확보.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요. 하지만 실행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고위 보좌관이 보고서를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작전도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는 끊임없이 이동했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오전 10시 위성이 그를 카라카스 서쪽 건물에서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에는 사라졌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동쪽 산악 지역에서 신호가 잡혔죠. 그리고 또 사라졌습니다. 패턴이 없었어요.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에릭이 작게 말했어요. 에릭 로웰. 통신 데이터 분석관이었습니다. 목표 인물은 한 곳에 이틀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고 위성 추적도 회피하죠. 우리가 확보한 건 사흘 전 좌표가 전부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보고서 한 줄을 가리켰어요.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의 좌표였습니다. 이제 무의미한 숫자였죠. 목표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른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특수부대를 사흘 전 위치로 보낼 순 없습니다. 목표가 그곳에 있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고위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재 위치를 모르면 작전은 도박입니다. 우리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펜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작전 불가 판정.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3개월 동안 준비했던 작전이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 현지 정보망 구축, 외교 라인 조율.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죠. 제 노트에는 빈줄만 여러 개 남아 있었어요. 작전 세부 계획을 적으려고 준비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모니터는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빈 화면 위로 형광등 불빛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죠. 멀어지는 소리였어요. 고위 보좌관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회의는 사실상 끝난 거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죠. 의자 끄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에릭도 노트북을 닫았어요. 저도 노트를 덮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 쪽에서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정보 협력 담당자였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죠.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 측과 협력 가능성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국 측과 협력 가능성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질문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고위 보좌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짧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리고 옆자리에서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정보협력 담당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당혹스러움과 난처함이 섞여 있었죠. 고위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신호 분석 쪽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지난해 중동작전에서 한국 측 기술 지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시간 통신 추적 관련해서요. 에릭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건 소규모 협력이었습니다. 이번처럼 목표 인물 위치를 특정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실시간 좌표를 확보하려면 위성, 지상 첩보, 통신 분석이 모두 연동돼야 해요. 한국이 그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을 리 없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회의적이었거든요. 베네수엘라 정권 수장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한다는 건 미국 정보기관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이 그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을 리 없습니다. 고위 보좌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작전도 없습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작전도 없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어요. 명확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었죠. 실시간 위치 없이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건 자살 행위였으니까요. 담당자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죠.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를 챙기고 노트북을 닫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죠.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작전 불가 판정이라고 적힌 문장을 봤죠. 그 아래 빈 줄들이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을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죠.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에릭이 저를 지나쳐 나갔어요.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익숙한 얼굴들이었어요. 불가능한 작전을 마주하는데 익숙한 사람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노트를 가방에 넣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회의실 불을 끄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회의는 끝났고 작전은 중단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뒤 저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다른 작전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평가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마두로 작전은 서류함 깊숙이 들어갔죠. 중단된 작전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로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맴돌았어요. 3개월 동안 준비했던 작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유가 명확할 때는 더 그랬죠. 정보 부족. 그게 전부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에릭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어요. 하나를 제게 건네며 말했죠. 아쉽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쉽죠. 에릭이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기대했어요. 뭔가 방법이 나올 줄 알았죠. 위성 재분석이든 새로운 첩보원 투입이든.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없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마두로는 철저했습니다. 통신을 차단했고 이동 패턴을 무작위로 바꿨죠. 측근들조차 그의 다음 행선지를 몰랐어요. 정보기관이 뚫을 수 있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난 3개월간의 정보 수집 기록을 다시 펼쳐봤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위성사진, 통신 분석, 현지 첩보 보고서. 수백 장이 넘었죠. 하지만 실시간 위치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어딘가에 실마리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회의실에서 또 다른 작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관련 건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노트를 펼치고 앉았죠. 발표자가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목표 지점, 투입 시간, 철수 경로. 모든 게 명확했어요. 정보가 충분했기 때문이죠. 위성이 목표를 추적하고 있었고 현지 첩보원이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승인됐어요.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 회의를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작전도 없다는 말의 무게를요. 아무리 정예부대가 준비돼 있어도, 아무리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도 정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에릭의 필체였습니다. 한국 측 연락 여부 확인했는데 아직 아무 소식 없음. 저는 그 메모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 나왔던 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한국이 베네수엘라 정권 수장의 위치를 파악한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사무실 불을 끄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건물 밖은 어두웠죠.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두로 작전은 이제 끝난 거라고. 서류함 속에서 잊힐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봤어요. 상황실 번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한 가지 의미였죠. 긴급 상황. 케인 자문관님, 지금 즉시 상황실로 출근 가능하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한국에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대용량 파일입니다. 암호화돼 있고요. 발신자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한국 국가정보원? 파일 용량이 650MB입니다. 고의 승인 없이는 열 수 없습니다. 자문관님 검토가 필요합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이틀 전 회의실에서 나왔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측 협력. 그때 모두가 비웃었죠. 그런데 정말로 뭔가 보내온 겁니까? 30분 뒤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환했어요. 모니터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여러 명이 화면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에릭이 보였습니다. 그도 긴급 호출을 받았던 겁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새벽 4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암호화 해제에 1시간 걸렸어요. 내용은 확인했습니까? 아직입니다. 파일을 열자마자 선생님을 호출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섰어요. 모니터에는 파일명만 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어요. 베네수엘라 전역이었습니다. 그 위에 점들이 찍혀 있었죠. 빨간 점이었어요. 수십 개가 넘었습니다. 각 점마다 시간이 표시돼 있었어요. 1월 1일 오전 8시, 1월 2일 오후 4시, 1월 3일 새벽 2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좌표. 움직임의 기록이었습니다. 에릭이 작게 말했어요. 이게 마두로의 이동 경로입니까?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점들이 선으로 연결됐어요. 카라카스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다시 동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지난 2주일간의 모든 움직임이 거기 있었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통신 데이터 로그였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죠. 신호 강도, 주파수 대역, 송신 시각. 모두 분 단위로 기록돼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정이 아니었어요. 실제 데이터였습니다. 누군가 마두로의 통신망 전체를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위치 추적 기록이었어요. 표가 나타났습니다. 날짜, 시간, 위도, 경도. 300건이 넘는 좌표가 나열돼 있었죠. 에릭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월 13일 오후 11시 30분. 이건 이틀 전입니다. 거의 실시간이에요. 맞았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작전 불가 판정을 내렸을 때 한국은 이미 마두로를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현재 위치 분석. 화면에 지도 하나가 떴습니다. 확대된 지도였어요. 카라카스 북동쪽 지역이었죠. 건물 하나에 빨간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목표 인물 현재 위치 추정. 신뢰도 92%. 업데이트 시각 다시 1월 15일 새벽 4시. 새벽 4시.
1시간 전이었습니다. 새벽 4시. 1시간 전이었습니다. 에릭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건물 구조가 보였습니다. 3층짜리 주택이었죠. 옥상에 안테나가 있었어요. 주변에는 다른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이 위치가 정확합니까? 에릭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신호 분석 상세 보고서였죠. 주파수 대역 분석, 신호 강도 변화, 송신 패턴 비교. 모든 게 이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 측이 3개 통신 중계기 신호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15m 이내예요. 군사 위성 수준입니다. 15m. 미국 정보기관도 확보하지 못한 정확도였어요. 상황실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자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데이터 구조를 봤습니다. 조작 흔적이 없습니다. 실제 통신 로그가 맞아요. 그리고 이동 패턴이 우리가 가진 기존 정보와 일치합니다. 기존 정보? 네. 우리가 사흘 전에 확보한 좌표가 있습니다. 한국 측 자료에도 같은 좌표가 있어요. 시간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화면 위에 빨간 원. 그 안에 마두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고위 보좌관에게 연락하십시오. 작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30분 뒤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틀 전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위 보좌관이 모니터를 봤어요. 한국에서 보낸 지도가 떠 있었죠. 신뢰도는 얼마나 됩니까? 92%입니다. 데이터 검증을 마쳤고요. 실시간 업데이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시간? 네. 한국 측에서 현재도 신호를 추적 중입니다. 목표가 이동하면 즉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틀 전에는 없던 것. 실시간 위치 정보. 지금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작전을 재개합니다.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특수부대 대기 명령 내리십시오. 상황실 책임자가 전화를 들었어요.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대기 중이던 특수부대의 출동 준비 지시가 떨어졌죠. 에릭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네요. 그랬습니다. 이틀 전 회의실에서 웃음이 나왔던 그 제안. 지금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보좌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작전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투입 시간은 오늘 밤 자정. 목표는 생포입니다. 네. 책임자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국 측에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이 정보가 없었다면 작전은 불가능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창이 떠올랐습니다. 작전 수정안이었어요. 투입 지점, 진입 경로, 철수 루트. 모든 게 그 빨간 원을 중심으로 다시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목표 건물 주변 반경 200m 내 모든 경로를 확보하십시오. 보좌관이 지시했습니다. 목표가 이탈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특수부대 팀장과 연결하겠습니다. 전화가 이어졌어요. 화면에 또 다른 창이 떴습니다. 작전 타임라인이었죠. 오후 6시 브리핑, 오후 10시 출발, 자정 투입 개시. 저는 그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작전. 지금 시간표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에릭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와 직접 통화 연결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상황실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시간 협력 채널을 열어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연결해 주십시오. 잠시 뒤 화면에 영상 통화창이 떴습니다. 남자 한 명이 보였어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신호분석 협력관 강태윤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미국 국방부 케인 자문관입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작전이 재개됐습니다. 강태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목표 이동 시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전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작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흩어진 뒤 저는 상황실로 돌아왔어요. 에릭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 자료가 여전히 떠 있었죠. 빨간 점들이 지도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이 데이터 어떻게 수집한 걸까요? 우리도 3개월 동안 시도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저도 같은 의문이었습니다. 마두로는 통신을 차단했어요. 위성 추적을 회피했고 암호화된 채널만 사용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걸 뚫었습니다. 강태윤과 다시 연결하십시오. 잠시 뒤 화면에 그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표의 위치를 특정했습니까? 강태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패턴을 읽습니다. 목표 인물은 통신을 차단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경호원, 운전기사, 측근들. 그들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지워도 기지국 로그는 남고 위치 서비스를 꺼도 네트워크 접속 기록은 남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들을 모았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 신호 강도 변화였죠. 여기 보십시오. 1월 11일 오후 2시. 카라카스 서쪽에서 5개 휴대전화 신호가 동시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같은 시각, 같은 위치. 우연이 아닙니다. 경호팀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같은 신호들이 동쪽에서 나타났어요. 이동한 겁니다. 우리는 그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호를 분석했습니까? 2341건입니다. 그중 목표와 연관된 신호는 187건이었어요. 그걸로 이동 경로를 복원했습니다. 소요 시간은 2주일이었습니다. 에릭이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요. 방법의 차이입니다. 강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미국은 목표를 직접 추적하려 했죠. 우리는 주변을 봤습니다. 목표는 숨을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완벽하게 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실수가 목표의 위치를 드러냅니다.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떴습니다. 더 상세했어요. 건물 하나하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현재 목표는 이 건물에 있습니다. 신뢰도 92%. 경호팀 신호 3개가 같은 위치에서 감지됩니다.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고 목표가 이동하면 경호팀도 움직이니까 신호 패턴이 바뀌는 순간 통보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요. 충분합니다. 에릭이 말했어요. 작전 시간이 자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8시 특수부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팀장이 화면 앞에 섰어요. 목표 건물입니다. 3층 구조, 옥상 접근 가능. 주변 건물과 간격은 4m. 진입은 옥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철수 루트는 2개. 1차 경로는 북쪽, 2차 경로는 서쪽. 목표 확보 후 즉시 이동합니다. 작전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 한국 측에서 실시간 위치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이틀 전만 해도 없던 계획. 지금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어요. 오후 5시 강태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표 여전히 같은 위치. 이동 징후 없음. 작전 진행 가능. 에릭이 그 메시지를 고위 보좌관에게 전달했어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작전 개시. 예정대로 진행하십시오. 오후 6시 특수부대가 이륙했습니다. 수송기 2대였어요. 목적지는 콜롬비아 국경 인근 전진기지. 거기서 헬기로 환승해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는 계획이었죠. 상황실 화면에는 실시간 비행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파란 점이 천천히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상 도착 시간은 오후 11시. 작전 개시는 자정이었습니다. 에릭이 한국 측 자료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목표는 여전히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경호팀 신호 3개. 위치 변동 없음. 오후 7시 강태윤에게서 업데이트가 왔습니다. 목표 건물 내부에서 통신 활동 증가. 저녁 식사 준비로 추정됩니다. 이동 가능성은 낮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어요. 목표가 그 자리에 머물수록 작전은 쉬워졌습니다. 오후 8시 수송기가 전진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헬기로 옮겨 탔어요. 검은색 헬기 3대. 소음 억제 장치가 장착된 기종이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최종 점검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진입 경로, 철수 루트, 비상 대응 계획. 모든 게 한국 측이 제공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전원 장비 점검 완료. 야간 투시경 작동 정상. 통신 장비 이상 없습니다. 고위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진행하십시오. 오후 9시 강태윤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경호팀 신호 하나가 건물 밖으로 이동. 단독 외출로 판단됩니다. 목표는 건물 내 잔류. 작전에 영향 없습니다. 에릭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경호원 한 명만 움직였어요. 나머지 2명과 목표는 그대로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오후 10시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거리는 80km. 비행시간 40분. 착륙 예정 시각은 오후 11시 40분이었습니다. 화면에 헬기 3대의 위치가 표시됐어요. 천천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죠. 순조로웠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오후 10시 20분, 에릭이 말했습니다. 헬기 목표 지점 30km 전방 도달. 순항 중입니다. 강태윤에게서 업데이트가 왔습니다. 목표 건물 내부 조명 일부 소등. 취침 준비로 보입니다. 경호팀 신호는 여전히 2개. 위치 변동 없습니다. 상황실 안 분위기가 좋았어요. 보좌관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작전.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오후 10시 40분,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목표 지점 10km 전방. 착륙 준비 시작합니다. 에릭이 한국 측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목표 여전히 건물 2층. 경호팀 신호 2개 동일 위치. 모든 게 정상입니다. 저는 작전 타임라인을 봤습니다. 오후 11시 45분 착륙. 자정작전 개시. 새벽 1시 목표 확보. 새벽 2시 철수 완료. 명확했습니다. 오후 11시 헬기가 착륙 지점 5km 전방에 도달했습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원 최종 점검. 착륙 5분 전입니다. 화면에 목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이미지였어요. 3층짜리 주택. 옥상의 안테나. 한국 측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강태윤이 말했습니다. 목표 신호 안정적입니다. 작전 진행에 문제 없습니다. 오후 11시 5분 헬기 3대가 착륙했습니다. 목표 건물에서 300m 떨어진 공터였어요. 특수부대원들이 내렸습니다. 총 12명. 셋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향에서 건물에 접근하기 시작했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정보도 계획도 실행도. 오후 11시 12분 1팀이 건물 북쪽에 도달했습니다. 2팀 서쪽 대기. 3팀 남쪽 위치 확보 완료. 자정까지 48분. 그때 에릭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 경고창이 떠 있었죠. 신호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에릭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경호팀 신호 2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지도를 봤어요. 건물 2층에 있던 빨간 점 2개가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천천히. 목표도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목표 신호는 여전히 2층입니다. 하지만 경호팀이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현관.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11시 13분. 작전 개시까지 47분 남았습니다. 강태윤과 즉시 연결하십시오. 화면에 강태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차량 엔진 시동 신호 포착했습니다. 강태윤이 말했어요. 건물 앞 도로입니다. 대형 차량 2대로 추정됩니다. 목표가 지금 이동하려는 겁니까? 패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호팀이 먼저 나가서 차량 점검하고 10분에서 15분 뒤에 목표를 데리고 나옵니다. 하지만 강태윤이 잠시 멈췄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신뢰도 83%입니다. 83. 이틀 전 92%였던 그 확신이 없었습니다. 팀장과 연결하십시오. 고위 보좌관이 말했어요. 무전이 열렸습니다. 상황실 1팀입니다. 건물 북쪽 벽면 대기 중입니다. 목표 이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좌관이 말했어요. 경호팀이 차량 준비 중입니다. 무전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팀장이 숨을 고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금 진입합니까?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보좌관이 화면을 봤어요. 에릭의 모니터, 강태윤의 영상, 그리고 시계. 대기하십시오. 보좌관이 결정했어요. 목표 이동이 확실해지면 그때 진입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에릭이 한국 측 데이터를 계속 확인했어요. 경호팀 신호 2개 모두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량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목표는요? 여전히 2층입니다. 움직임 없습니다. 오후 11시 15분. 강태윤이 말했습니다.
차량 문 여는 소리 포착. 경호원들이 탑승했습니다. 목표 신호는 여전히 2층. 에릭이 확인했어요. 하지만 신호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동 준비 중일 수 있습니다. 강태윤이 대답했어요. 옷을 입거나 짐을 챙기는 중일 겁니다. 오후 11시 17분. 차량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윤이 보고했어요. 경호팀이 목표에게 신호 보내는 겁니다. 건물 2층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목표 신호가 방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목표 기상. 에릭이 말했습니다. 활동 시작했습니다. 진입 준비하십시오. 보좌관이 지시했어요. 1팀 진입 준비.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오후 11시 19분. 목표 신호가 방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로 나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입니다. 보좌관이 말했어요. 진입하십시오. 1팀 건물 진입 시작합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북쪽 벽면을 타고 옥상으로. 빠르게 하지만 소리 없이. 오후 11시 20분. 목표 신호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에릭이 보고했어요. 계단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서두르십시오. 보좌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팀 옥상 도달. 내부 진입 중입니다. 화면에 특수부대의 위치가 표시됐어요. 옥상에서 계단으로. 목표는 2층에서 1층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22분. 그때 강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화면 속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목표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강태윤의 화면을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사라졌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강태윤이 다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목표와 연관된 모든 신호가 동시에 끊겼습니다. 2층 신호, 경호팀 신호, 차량 신호. 전부입니다. 전부요? 네. 30초 전까지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신호가 차단됐어요. 에릭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건물 내부를 표시한 지도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빨간 점이 하나도 없었죠. 통신 차단 장치입니까? 보좌관이 물었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태윤이 대답했어요. 목표가 이동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모든 신호를 차단했어요. 팀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실 1팀입니다. 2층 복도 진입했습니다. 목표 위치 알려주십시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목표 위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보좌관이 대신 말했어요. 신호가 끊겼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하십시오. 이해했습니다. 1팀이 복도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하나하나 확인하며.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복도는 길었고 방은 6개였습니다. 오후 11시 24분. 첫 번째 방 수색 완료. 없습니다. 두 번째 방 수색 완료. 없습니다. 세 번째 방. 역시 없었어요. 강태윤이 계속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신호 복구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차단됐어요. 뚫을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이미 건물을 떠난 겁니까? 에릭이 물었어요. 모릅니다. 강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신호가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번째 방 수색 완료. 팀장이 보고했어요. 목표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만 남았어요. 서쪽 끝방이었습니다. 처음 목표 신호가 감지됐던 바로 그 방. 최종 방 진입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팀원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어 있습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침대는 정돈돼 있고 짐은 없습니다. 목표는 이미 떠났습니다. 상황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1층 수색하십시오. 보좌관이 지시했어요. 1팀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거실, 주방, 욕실. 모두 비어 있었어요. 건물 전체 수색 완료. 목표 없습니다. 보좌관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에릭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강태윤이 말했습니다. 목표는 신호 차단 후 즉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탑승했을 겁니다. 지금쯤 이미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겁니다. 추적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신호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는 위치 파악이 안 됩니다. 오후 11시 27분. 작전 개시 33분 전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한 작전. 이틀 전 한국의 정보로 되살아난 작전. 목표를 놓쳤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철수합니까? 보좌관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빈 건물을 보여주는 열화상 영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강태윤을 봤어요. 그도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목표는 사라졌습니다. 오후 11시 28분. 그때 강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포착됐습니다. 강태윤의 화면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미약한 신호 하나가 감지됐습니다. 경호팀 휴대전화 중 하나입니다. 통신 차단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위치는요? 북동쪽 3km. 하지만 신호가 너무 약합니다. 정확한 좌표 특정이 안 돼요. 오차 범위 1km입니다. 에릭이 지도를 확대했어요.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건물이 빽빽했죠. 최소 50개 이상입니다. 보좌관이 시계를 봤어요. 오후 11시 30분. 재분석 가능합니까? 시도하겠습니다. 강태윤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신호들과 교차 분석하면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강태윤이 멈칫했습니다. 최소 30분에서 40분입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전 개시 예정 시각이 자정이었어요. 지금 11시 30분. 30분 남았습니다. 재분석에만 40분 걸린다면 작전 시각을 놓치는 겁니다. 보좌관이 팀장에게 물었어요. 북동쪽 지역으로 이동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좌표 없이는 수색이 불가능합니다. 1km 범위는 너무 넓습니다. 대기하십시오. 보좌관이 결정했어요. 한국 측 재분석 결과를 기다립니다. 이해했습니다. 강태윤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신호 강도 분석, 주파수 대역 비교, 이동 패턴 추정. 그의 손가락이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오후 11시 40분. 20분 지났습니다. 강태윤이 중간 보고를 했어요. 신호 발신 지점을 300m 범위로 좁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건물 특정은 안 됐어요. 계속하십시오. 오후 11시 50분. 30분 지났습니다. 자정까지 10분. 강태윤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신호 패턴 분석 완료. 200m 범위입니다. 건물 약 15개로 좁혔습니다. 15개. 여전히 많았어요.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더 좁힐 수 없습니까?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신호가 계속 불안정해요. 완벽한 특정은 어렵습니다. 오후 11시 55분. 자정까지 5분. 에릭이 말했어요. 작전 시각을 연기해야 합니까? 보좌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목표가 다시 이동하면 끝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상황실 안 모든 사람이 강태윤의 화면만 봤습니다. 그래프가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데이터가 쌓이고 범위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작전 개시 시각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태윤의 분석이 끝나길 기다렸죠. 오전 12시 5분. 강태윤이 말했습니다. 건물 3개로 좁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계예요. 이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3개.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어요. 보좌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팀장, 세 건물 모두 동시 진입하십시오. 목표 확보 즉시 보고 바랍니다. 이해했습니다. 1팀 출발합니다.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북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2시 12분. 강태윤이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드렸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도 못 왔습니다. 오전 12시 15분. 1팀이 세 건물 중 첫 번째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진입합니다. 첫 번째 건물 수색 완료. 목표 없습니다. 팀장의 보고가 들렸어요. 오전 12시 23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건물 진입합니다. 화면으로 특수부대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방마다 확인하고 나오고 반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건물도 비어 있습니다. 세 번째 건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건물이었어요. 만약 여기도 비어 있다면 작전은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강태윤이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오전 12시 25분. 세 번째 건물 진입 시작했습니다. 상황실이 숨을 죽였어요. 에릭도 보좌관도 저도 모두 화면만 봤습니다. 1층 수색 중. 거실 비어 있음. 주방 확인 중. 팀장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주방 비어 있음. 2층으로 이동합니다. 강태윤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강태윤이 말했어요. 경호팀 신호가 아니라 차량 신호를 추적하겠습니다. 차량이요? 에릭이 물었어요. 네. 목표가 탄 차량은 엔진이 켜져 있을 겁니다. 언제든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엔진 진동 패턴을 분석하면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보좌관이 말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모르겠습니다.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해보십시오. 강태윤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진동 패턴, 주파수 분석, 음향 신호.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 첫 번째 방 비어 있음. 두 번째 방 확인 중. 시간이 흘렀어요. 강태윤은 계속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들이 나타났죠. 두 번째 방 비어 있음.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합니다. 오전 12시 32분. 강태윤이 말했어요. 진동 신호 포착했습니다. 대형 차량 엔진입니다. 공회전 중입니다. 위치는요? 계산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세 번째 방 비어 있습니다. 팀장이 보고했어요. 네 번째 방 진입합니다. 강태윤의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한 지점에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찾았습니다. 강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확한 위치입니다. 북동쪽 4.2km. 2층짜리 건물입니다. 에릭이 그 좌표를 확인했어요. 특수부대가 수색 중인 세 번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팀장님, 제가 무전을 열었습니다. 목표 위치 변경됐습니다. 새로운 좌표 전송합니다. 수신했습니다. 즉시 이동합니다. 헬기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방향을 틀었습니다. 보좌관이 시계를 봤어요. 오전 12시 35분. 신호가 끊긴 시각이 오후 11시 22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73분이 지났어요. 아니, 잠깐. 에릭이 계산했습니다. 재분석 시작한 시각이 오후 11시 28분이었어요. 지금 12시 35분. 67분입니다. 강태윤이 정정했어요. 차량 신호 분석 시작이 12시 25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0분입니다. 아니었어요. 처음 재분석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후 11시 28분부터 오전 12시 35분까지. 37분이었습니다. 헬기가 새 좌표로 향했어요. 1팀이 건물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건물 500m 전방. 팀장이 보고했어요. 강태윤이 확인했습니다. 차량 엔진 여전히 공회전 중. 목표는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200m 전방. 착륙 준비합니다. 화면에 건물이 보였어요. 2층짜리 주택. 주차장에 검은색 차량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착륙합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1팀이 뛰어내렸어요. 목표 건물까지 100m. 주차장에 차량 2대가 보였습니다. 엔진이 켜져 있었어요. 건물 진입 시작합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정문으로 달려갔어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1층 거실. 사람 없음. 주방 확인 중. 강태윤이 모니터를 봤어요. 차량 엔진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목표는 건물 안에 있습니다. 2층으로 이동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전 너머로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2층 복도 진입. 방 4개 확인합니다. 첫 번째 방.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 역시 비어 있었어요. 세 번째 방 문 앞입니다. 손잡이를 돌렸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죠.
목표 확인.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보좌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팀장이 말했어요. 무전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페인어였어요. 마두로였습니다. 손을 들으십시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목표 수능 중. 저항 없음. 신병 확보합니다. 오전 12시 42분이었습니다. 보좌관이 말했어요. 즉시 철수하십시오. 네. 1팀 철수 시작합니다. 특수부대원들이 마두로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죠. 헬기 탑승 완료. 이륙합니다. 화면에 헬기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목표를 태우고 천천히 상승했습니다. 강태윤이 확인했어요. 주변 신호 패턴 정상. 추격 징후 없습니다. 에릭도 확인했습니다. 레이더상 이상 없음. 안전합니다. 헬기가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전진 기지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수송기로 환승할 예정이었죠. 오전 1시 50분. 전진 기지 도착했습니다. 목표 인계 완료. 수송기 탑승 중입니다.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습니다. 오전 2시 10분.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미국 본토로 향했어요. 상황실 안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작전은 끝났습니다. 강태윤이 여전히 화면 앞에 앉아 있었어요.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윤. 제가 말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강태윤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37분이었습니다. 더 빨랐어야 했는데요. 충분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충분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릭이 제 옆으로 왔어요. 이틀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2시 20분. 작전 시작부터 종료까지 3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실제 성공은 37분 안에 결정됐습니다.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케인 자문관, 보고서 작성 부탁합니다. 네. 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좌관이 덧붙였어요. 한국 측 기여도는 분류 처리하십시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보고서에 한국 이름을 넣지 말라는 뜻이었죠.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이 작전 성공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의 성과라고 했어요. 정보 출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빈 보고서 양식이 놓여 있었어요. 작전명, 일시, 참가 인원, 결과.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 정보 출처 항목에 도달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분류. 단 2글자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작전 성공. 목표 확보. 부상자 없음. 간결했어요. 정보 출처는 분류 처리됐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소집됐어요. 작전 결과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위 보좌관이 앞에 섰어요. 마두로 체포 작전은 성공적으로 종료됐습니다. 특수부대의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정보 덕분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는 이 자리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보좌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향후 유사 작전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실시간 정보 확보와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에릭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도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회의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떴어요. 저도 일어서려는데 에릭이 말했습니다. 케인 자문관님, 한국 측에 연락해봤습니다. 저는 글을 봤어요. 강태윤이 답장했습니다. 에릭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짧은 메시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전 성공 축하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어요. 감사 인사를 요구하지도 공로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릭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했습니다. 37분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 하지만 언론 어디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새로운 작전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다음 임무였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동 지역 작전이었어요. 역시 정보 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에릭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 측에 협력 요청 가능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입니까? 네. 이번처럼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틀 전 회의실에서 나왔던 웃음이 생각났습니다. 한국 측 협력이라는 제안에 모두가 비웃었죠.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도 못한 일을. 3개월 동안 실패한 일을. 37분 만에.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도 이름이 없었어요. 공식 기록 어디에도 한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릭도 알고 있었어요.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작전도 없다. 고위 보좌관이 했던 말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정보를 줬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가능하게 했어요.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게. 요구하지 않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작전 기록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펜을 들기 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개인 기록란이었어요. 공식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을 내용. 마두로 작전. 한국 국가정보원 강태윤. 37분. 잊지 말 것.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오전 6시 수송기가 미국 본토에 착륙했습니다. 마두로가 내렸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FBI 요원들이 그를 인계받았죠. 팀장이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작전 완료. 목표 신병 인계 완료. 아군 피해 없음. 상황실에서 지켜보던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사무실로 향했어요. 밤새 작전을 지켜봤던 터라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37분. 강태윤. 한국. 오전 9시 첫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에릭이 제 사무실로 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였죠. 미국 특수부대 마두로 체포작전 성공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어요. 특수부대의 신속한 작전, 정밀한 정보 수집, 완벽한 실행. 모든 공로가 미국에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국가정보원도, 강태윤도, 신호 분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릭이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국방부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몇 달간의 정보 수집, 치밀한 계획, 용감한 특수부대.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정보는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수집했습니다. 관계자가 대답했어요. 세부 사항은 기밀입니다. 다른 나라의 협력은 없었습니까? 작전은 전적으로 미국 단독으로 수행됐습니다. 저는 그 브리핑을 사무실에서 지켜봤어요. 화면 속 관계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미국 단독. 에릭이 제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 2시 강태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에릭이 보여줬어요. 언론 보도 확인했습니다. 작전 성공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항의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에릭이 물었습니다. 답장 보낼까요? 보내십시오. 감사 인사를 전하십시오. 오후 4시 백악관에서 대통령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정예 구현, 독재자에 대한 응징, 민주주의 수호. 웅장한 단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진실은 없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이 작전은 불가능했어요. 정보가 없어서. 실시간 위치를 몰라서. 그런데 한국이 왔습니다. 데이터를 들고 2300건의 신호를 분석해서 2주일 동안 작업해서 그리고 작전 중 위기가 왔을 때 37분 만에 다시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몰랐어요. 국민도 몰랐습니다. 대통령 성명에도 없었죠. 오후 6시 에릭이 다시 왔습니다.
강태윤이 답장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하면 또 돕겠다고 했습니다. 에릭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그들은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떠나고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들. 저녁 8시 뉴스 채널들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작전 재현, 전문가 분석, 특수부대 찬양.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화면에 없다고. 이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기억할 겁니다. 37분을, 강태윤을, 한국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같은 자리, 같은 사람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작전 브리핑이었어요. 중동 지역 목표물 제거 작전. 역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실시간 위치 정보 없음. 일주일 전과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고위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정보로는 작전이 어렵습니다. 추가 정보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케인 자문관 말씀하십시오. 한국 측과 협력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일주일 전과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작전에서 한국 국가정보원의 신호 분석 능력이 입증됐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에릭이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보좌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협력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보십시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에릭이 제게 왔어요. 강태윤에게 연락할까요? 네. 연락하십시오. 오후 3시 강태윤과 화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그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새로운 협력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중동 지역 작전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강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윤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케인 자문관님. 네. 지난 작전, 언론 보도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강태윤이 말했어요. 우리는 드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작전이 성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화면 속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당신들이 한 일을 37분을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강태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 회의실에서 작전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은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죠. 무기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니터는 여전히 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너머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드러나지 않지만 함께하는 동맹. 필요할 때 나타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 언론은 모릅니다. 대통령 성명에도 없었어요. 공식 기록 어디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에릭도 알고 팀장도 알고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새 작전 기록을 시작했어요. 첫 줄에 적었습니다. 정보 협력 대한민국. 공식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을 문장. 하지만 제 기록에는 남을 문장. 언젠가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말할 겁니다. 조용한 동맹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다고.